4년 전 수술을 20번이나 받고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4년 2월 17일) 밤 9시경 경북의 한 숙박시설이었습니다.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가 한창이던 강당 건물이 폭설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안에는 대학생 560명이 있었습니다. 이 강당의 지붕은 강도가 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한 지붕이 잔뜩 쌓인 눈의 무기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걸로 추정됩니다. 쏟아지는 지붕과 눈을 피하지 못해 10명이 목숨을 잃고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전형적인 부실공사. 이 일로 10명의 청춘을 안타깝게 잃었습니다. 잠시만요. 삶과 죽음이 교차하던 응급실에선 한 여학생이 긴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이 학생은 그 후로도 19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채 아직도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공사 과정의 문제를 용기 있게 제보했다면 이 학생의 운명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낸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방에서 건설감리사로 일하는 유영호 씨. 유영호 씨는 10여 년 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의 감리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 지역엔 처음 들어서는 초고층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완공하고 입주가 시작되자 주민들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고층 아파트를 떠받친 지하 주차장에 균열이 생기고 틈이 벌어진 겁니다. 위에 있는 이 철벽판이 뭐죠? 이제 이 보에 크랙이 너무 가니까 철판으로 보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없었던 거죠. 유영호 씨는 미리 예견한 문제였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떨어뜨리기 위해 설계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33층이면 40개월이 표준 건축 기간이에요. 근데 제가 오자마자 뭐 자기들은 2년에 진다고 설계 변경이 날라고. 제가 거부를 했죠. 아무리 그렇게 실력이 좋고 뭐 다 짓고 나서 하면 되지. 어떻게 시작하면서 40개월을 24개월로 25개월로 설계 변경을 해달라고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공사는 사업계획 재승인이 필요할 만큼 중요한 설계 변경을 신고 수준의 경미한 설계 변경으로 눈감아달라고 했습니다. 기둥이 역할을 못 하니까 이 상부에 있는 기둥이 치마가 되고 치마가 되다 보면 이제 위에 기둥과 기둥을 잡고 있는 보가 또 뒤틀리다 보면 크랙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이 철판보가 오는 거예요. 유영호 씨가 이 사실을 시청에 알렸지만 묵인돼 공사가 진행됐고 진실은 1년 뒤에 밝혀졌습니다. 부실공사 심각성을 인지한 시의회가 먼저 정밀안전진단 등의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고 신고자인 유 씨에게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던 시공사는 결국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유영호 씨의 제보는 부실공사 원인을 빨리 밝혀지게 했을 뿐 아니라 보수공사 착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1년 6개월 뒤 유영호 씨는 시민단체로부터 공익제보 의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저 혼자 희생을 하지만은 그 아파트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자들 생각하면은 제 자신이 두렵다든가 무서움은 생각도 안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시민이 고스란히 건물의 안전이라든가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확연히 보이는데
먼저 방지해야 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 양심을 버리고 불법 이익을 취할 때는 반드시 목격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국내 통신사가 부당하게 국제요금을 청구했던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사업 전화투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사업 주관사가 해외 재단이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당연히 국제회선을 이용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국내 회선이었습니다. 통신사가 요금을 속인 겁니다. 이걸 알게 됐을 때 저는 굉장히 모든 걸 떠나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 정말 이렇게까지 되어버렸구나. 이런 사심이 좀 부담되십니까? 책임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다니는 회사, 내 청춘이 묻혀있는 회사가 결국 이렇게까지 됐구나. 아, 이건 한번 진짜 우리 스스로 회초리를 한번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공익제보를 하게 된 거고. 이혜권 씨는 동료 직원들의 제보와 자문을 받아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불법 행위를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사를 공익침해 행위로 신고했습니다. 문제를 인지한 내부인이 말하지 않으면 영영 묻힐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업이라는 건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 요소가 외부 기관에 의해서, 검찰이나 이런 사정기관에 의해서 적발되지 않는 한 내부에서는 그냥 갑니다. 지금까지 본 것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행위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습니다. 부패 행위란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공익침해 행위는 5개 분야의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부당 행위는 대부분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축산 농가마다 구제역이 극성을 부리던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돼지들을 살처분하면 정부에서 천재지변으로 치고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돼지를 원래 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리라는 거예요. 위에서 원래 1000마리였으면 2000마리 올리라는 거죠. 보상금 신청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사육두수를 부풀리기 위해 사료 매입부터 사육일지, 전산까지 모든 자료를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신고자는 그저 신고에만 머무르지 않고 권익위원회 부패 조사에도 적극 협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의 조사 결과 양돈 농장의 비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업체 관련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농장주로부터 편취한 보상금 21억 7천여만 원이 환수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용기가 모여 추징 환수한 금액이 지난 5년간 무려 5,660억 원에 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가 모여 힘을 발휘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